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날선 반응을 내놓으면서 방미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를 절대 반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 자, 이게 뭐 중국식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말참견 하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는 뜻일 텐데 대통령의 저 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한 조어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여러 언론에서 외국에서 항상 보도되는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이렇게 관용구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고 해서 말참기를 하지 말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반박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좀 뭐랄까 지금까지 한국을 바라봤던 중국의 시각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우리 정상의 말에서 이런 식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정말 용인할 수 없다라고 외교적 결례라고 한 것은 저는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한중이 지금 외교 문제에서 최악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상 외교, 특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하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노이즈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지금 나는 거예요. 순방 전에 당사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노이즈를 내는 게 저는 필요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그 멘트는 평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이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국제사회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 우리는 이건 이제 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안정을 유지하자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건데 한 발 더 나아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힘에 의한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약간 적극적인 표현을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요. 대통령이 물론 뭐 이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특별한 지금 대만 해협의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뭔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런 질문을 받아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문제를 중국이나 또 러시아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잘 썩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을 놓고도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나서는 것 같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사이에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란 전제를 깔고 있죠. 이 주권국가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원칙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 대량 학살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러시아 측의 그러한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야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금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굉장히 보복 정치에 나서겠죠. 예.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바로 지금 당장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 벌어진다면 뭐죠?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왔는데 재정 지원에 여기를 유지하기 힘들 것 고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특정 조건에서 생각해 볼 수 여지를 좀 남겼다. 예.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글쎄요,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왜 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줘야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테고 좀 더 좁히면 자유 진영의 편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이런 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몇 가지 조건을 달았잖아요. 대량 살상이 일어난다면, 전쟁법을 어긴다면,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전제를 달아서 윤 대통령은 성의 표시를 한 거다. 말을 바꾸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자, 대통령실도 당연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린 것이다. 자,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 사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법 어겼고요. 예. 민간인 학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기 지원의 조건은 지금 충분히 성숙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계기나 사안이 없는데 뭐라고 이렇게 툭 얘기를 던지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문서 문제로 도청 파문 사태가 있고 그 도청 파문에 한국과 관련된 것은 152mm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문건 때문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한국이 이 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 온 세상이 아는 얘기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죠. 더군다나 미국과의 정상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뭐라고 이렇게 툭 의미 없는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사안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꼭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얘기인지 아니면 진심이 튀어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툭 얘기를 함부로 던지는 것을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반응을 보면 물론 무례합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은 그 단어는 사실은 시정잡배들이 쓰는 말입니다.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시정해서 쓰는 얘기예요. 무례해요. 그리고 러시아도 과도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왜 그럴 쓸데없는 계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드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순방도 하기 전에 이렇게 순방 리스크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순방 갔다 와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순방도 하기 전에 벌써
추락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외교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꼭 좀 배워서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가는 건 이제 미국과의 미국에 대한 이제 국빈 방문이고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뭐 미국은 당연히 뭐 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 환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뭔가 뒷거래가 있었구나.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뒷거래가 있었고 봐라. 그 도청 문건 봐라.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왜 로이터즈와의 통신과의 그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우리의 강력한 우방은 미국은 물론이고 EU와의 관계도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이번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 외교부 그리고 정상회담들에서 나온다고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가 28개 국가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서 젤린스키와 악수했고 심지어는 대전차포 지원 문제까지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방독면이나 여기에 치중했단 말이에요. 지원을 인도적 지원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평온하게 우리끼리 있으면 좋은데 상황 자체가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핵 확장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국제 기여하는 게 뭐냐라고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바이든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예. 당신 국제 기여는 뭔데? 그리고 73년, 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름도 못 들어봤던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에서 특히 이런 먼 나라에서 지원했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생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영토 침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러시아는 다르니까 우리가 바로 너무 북한에도 영향이 크니까 적대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게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이문희 비서관 정도가 했던 말이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 못하, 거부를 못한다. 그럼 뭐냐? K9 자주포를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했으니 포를 수출했는데 포탄은 따라가는 게 당연할 테니까 포탄을 보낸다. 그리고 수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폴란드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폴란드 총리가 외신과에 해당한 걸 보면 한국산 포탄은 한국과의 합의가 안 되면 절대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로 못을 박아서 보냈거나 보내려고 하는 것들. 예. 폴란드 총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국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바이든이 압력을 넣으라고 하는 형편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면 이런 취지였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과민 반응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전 정부와 달리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못마땅하겠죠.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 반응이잖아요. 무기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우리는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예. 그럼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게 레버리지로 북한을 활용하는 거고 다만 지금 북한의 기술 수준 이런 거 봐서는 미사일 능력이나 핵 능력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정도가 될까? 저는 그것도 러시아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다운 원론적인 대응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